그러면 이번에는 시장의 실패의 각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고갈비 뜯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실패의 여러 요소 중에서 공공재 부분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공재 부분만 좀 잘 들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재 부분은 약간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재 부분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주위에서 상식적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밖에 나가서 잘난 체 하는데 써먹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재가 영어로 퍼블릭 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스라는 것이 이 퍼블릭이라는 것은 공적인 공공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공을 의미하고 이 구스란 것은 이제 이게 원래 물건, 뭐 상품, 물품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물건이나 뭐 상품, 물품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재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화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쓰는 공식 용어이고 역시 구스가 바로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쓰면은 공공재화 또는 공적재화 그렇게 되겠는데 경제학에서 이 퍼블릭 구스라는 이 퍼블릭 구스를 공공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것은 하나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화란 말이 나오면은 이 재화가 뭐 물품이다, 물건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재화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재화로 굳어졌기 때문에 저는 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물건, 뭐 물품, 상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라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또는 대표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재가 뭐냐?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그 재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재와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살짝 그냥 한번 봐주시고 이 공공재의 특성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은 나중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거 공공재를 정의하는데 써놓은 내용은 바로 이 공공재의 특성을 바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성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다시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재 이해는 많이 있는데 뭐 국방이나 등대, 공원 등 많이 있는데 이 공공재를 설명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책, 한국에서 나온 책이나 서양에서 나온 책이나 그런 거 대부분의 책에서 예를 드는 것이 등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등대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공공재의 경우에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무임승차자 공짜로 이제 그 차를 타는 거죠. 그것을 잠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공공재가 이 비경합성하고 비배타성의 특성을 지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재의 정의 이것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지니는 재화 이것이 바로 공공재입니다. 이 내용을 좀 길게 써놨는데 아마 이제 이런 용어가 생소하신 분 처음 겪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가 등대라고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등대가 아니라 등대불입니다. 등대불 우리가 등대에서 비치는 불 이것이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 등대불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경합성입니다. 비경합성은 경합하지 않는다, 즉 경쟁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의미인데 이 공공재와 대조가 되는 개념이 민간재입니다. 민간재 이 공공이 퍼블릭이니까 민간은 뭐겠습니까? 프라이빗이고요. 프라이빗, 프라이빗, 사적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이래서 프라이빗 구스를 갖다가 뭐 민간재, 사적재 등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공공의 반대니까 민간재 또는 뭐 사적재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럼 하면 우리가 이 공공재가 이제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지닌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사적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빵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빵. 이제 빵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빵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을 먹었습니다. 이 반을 먹어서 빵이 나머지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이 이 빵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빵의 경우에
반밖에 나머지 반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빵이 있어가지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빵을 다 먹고 싶다. 그럴 경우에 서로 이제 경쟁, 싸워가지고 이 빵을 차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차지해가지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빵을 차지해가지고 빵을 다 먹어 치웠으면은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은 빵을 전혀 먹을 수가 없는 거고 A라는 사람이 빵을 반만 먹었다. 그러면 그 후에 B라는 사람이 이 빵을 가졌다고 치더라도 이 빵 그 이미 A가 먹은 그 반은 이미 그 바람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나머지 반밖에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빵의 경우에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빵을 먹고 싶은데 A라는 사람이 벌써 이 빵을 차지해가지고 반을 먹어 치웠다 또는 다 먹어 치웠다. 그럴 경우에 B라는 사람은 빵을 전혀 먹지 못하거나 반밖에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경합성인데 그런 빵과 비교해서 한번 이제 등대를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통영에서 그 찍은 사진인데 이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재는 등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등대가 아니라 등대불이 이제 원래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등대의 경우에 지금 여기 배가 이렇게 이제 A 배, B 배, C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불을 쫙 비칩니다. 등대불을 비치는데 이 빵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의 경우에는 A,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빵을 반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 빵을 어떻습니까? 나머지 반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즉 이 빵을 다 먹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합을 해야 되는데 이 등대불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등대를 실어 썼습니다. 등대불을 실어 썼습니다. 등대불을 뭐 지금 등대불을 뭐 자기 정말 평생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배의 경우에도 만약에 빵 같은 경우에는 A가 쓴 만큼 쓰고 난 나머지만큼밖에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대불은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등대불을 얼마나 쓰든 간에 상관없이 B라는 사람도 이 등대불을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역시 C라는 배도 이 등대불을 A나 B가 얼마나 쓰든지 상관없이 C라는 배도 마음껏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빵의 경우에는 빵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은 나머지 3분의 2밖에 먹을 수 없고 그러다가 B라는 사람이 이 3분의 1을 몽땅 나머지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럼 C라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빵의 경우에는 경쟁, 그 경합성이 있는데 경쟁이 되는데 이 등대불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등대불을 아무리 쓴다고 해도 B라는 사람도 그거에 상관없이 등대불을 뭐 충분히 자기 평생 쓰고 싶은 만큼 쓸 수가 있고 이 B라는 배도 그것을 이 등대불을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등대불의 경우에는 경쟁, 즉 경합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불의 경우에는 비경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들어가면은 이 민간재죠. 빵과 같은 민간재, 사적재의 경우에는 경합성의 특성을 지니는데 이 공공재, 등대불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경합성, 즉 경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비배타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이 빵의 경우에 이제 제가 A라는 사람이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이 빵을 탐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이 빵을 먹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래 어디다가 감춰둔다든지 이제 무식한 말로 어디 금고에다가 빵을 집어넣고서 열쇠를 잠근다든지 어디다 꼽으쳐둡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은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빵의 경우에는 배타성, 배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이 빵을 먹지 못하게 배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배타성 또는 배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시 또 등대불로 가보겠습니다. 등대불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등대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불의 경우에는 역시 배가 이렇게 이제 A배, C배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등대불이 쫙 비치는데 제가 이제 이 등대불을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A가 이 등대불을 만든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A란 배의 손주가 이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등대를 만들었는데 A란 배의 그 손주 입장에서는 이 등대불을 나만 쓰고 싶지 B나 C나 D는 쓰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이 등대를 A라는 그 손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요 등대불을 나만 쓰지 B나 C나 D나 또는 그 다른 배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막이 비쳐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빵의 경우에는 이 배타성 또는
배제성을 적용되는데 이 빵의 경우에는 근데 이 등대의 경우에는 이게 배타성이나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의 경우에는 이 베타성을 지니지만 등대뿔의 경우에는 비베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대와 같이 경합성을 지니지 않고 베타성을 지니지 않는 특성을 지니는 것을 갖다가 공궁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임수차라는 말을 했듯이 등대가 옵니다. 그럼 좀 전에 여기서 보듯이 어떤 등대가 있으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 배의 경우에 배의 경우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등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누군지 등대를 만들어 놨으면은 비란 사람은 그냥 공짜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임수차입니다. 무임수차. 차를 공짜로 타는 것처럼 무임수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무임수차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공공재를 제대로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이제 민간 기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이렇게 등대를 만들다고 칩시다. 그럼 기업이 등대를 만드는 이 경우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기업이 등대를 만들어봤자 예를 들어 만들어봤자 딴 사람은 이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이제 삼성에서 이 등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를 이용할 경우에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이런 민간 시장,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등대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어봤자 그것이 돈이 되는 장사가 아니니까 만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공공재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런 세금 가지고 이런 등대와 같은 공공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주의적인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무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무상으로 그 제공하는 그런 거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는 공공재의 특성을 많이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공공재라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 공공재는 이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이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공공재의 경우에 많이 예를 들은 것이 등대인데 우리가 이제 뭐 공원이나 국방 이런 것도 이제 공공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그 무임수차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공짜로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고 만약에 어떤 것이 필요해도 그걸 내가 뭐를 만드냐 남이 만들면 내가 이용하면 되지 그런 식의 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시장 즉 민간기업은 이런 공공재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공공재를 만들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상이 모든 사람이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거 사회복지일수록 공공재의 특성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디 가시다가 등대를 보시면 꼭 그 공공재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등대가 있으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포르투갈에 우리가 말하는 그 서쪽의 그 땅끝 마을 거기에는 그 등대가 해당이 되겠고요. 예.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책입니다. 예. 글로벌 퍼블릭 구스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이제 글로벌은 세계적이니까 전 세계적인 퍼블릭 구스에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공공재죠, 공공재. 그래서 이렇게 공공재를 설명할 경우에는 등대를 예를 많이 듭니다. 예, 제가 여기다가 이 책의 출처를 적어 두었어야 되는데 출처를 못 적었군요. 이 책의 그 출판사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재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잘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그 노무현 그 대통령이 그 집권하던 시절에 이 보육정책이 새싹 플랜이었습니다. 새싹 플랜인데 이 보육정책인데 그 예전에 한번 국회에서 이 그 참여정부 이건 바로 이제 노무현 그 정부 말하는데 새싹 플랜에 관해서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목이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보육정책의 필요성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육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공재다. 그리고 또 이제 무임수차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실패. 그래서 그 발표는 보육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막 공공재니 그 무임수차자 문제니 그 시장의 실패니 그 저희들이 배운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것이 그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되는데 우리가 뭐 보육정책이니 아동복지니 노인복지니 그런 거 많은 그 정책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어디 가서 그 잘난 치 하는데 잘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잘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좀 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공공지는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이 공공재보다는 짧게 설명을 드릴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설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고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